제 인생에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허위 사실 유포로 고소할 것입니다. 참으로 처음 보는 광경이 아니야. 뻔뻔하고 오만한 민낯이 진정성도 없었다. Agreed to meet sometime, probably the end of February. We've picked a country, but we'll be announcing it in the future. 부동산 투기 논란에 휘말린 손혜원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했습니다. 검찰에서 진실을 가리자며 SBS 등 언론을 고소하겠다고도 했습니다. 야당은 의원직 사퇴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파문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 그리고 바른미래당 이태규 의원 모시고 정치 와호장룡 시작해 보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먼저 김 의원님께 여쭤봐야겠네요. 손혜원 의원 어제 기자회견을 하면서 민주당 탈당했는데 한마디로 얘기하면 결백을 입증하고 돌아오겠다 이 이야기인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제 입장에서도 관심이 있어서 열심히 봤는데 좀 당황스럽다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어떤 점이 당황스럽습니까? 사실 자기 이해관계가 걸린 일에 있어서는 그 이익충돌 방지 원칙을 지켜야 되는 것이거든요. 네. 지금 문화재 지정을 위해서 이제 그 국회에서 발언하는 가운데 거기에 부동산을 구입했으니까 이익충돌이 되지 않느냐 그런 문제가 있는 것이고 네. 심지어는 그 최근 보도에 의하면 나전 7기 작품 같은 경우에 그것이 판권이 문제가 되니까 손혜원 의원 측에서는 이것은 기획이나 이런 것을 디자인을 내가 했기 때문에 내 작품인 면도 있는 것이다. 이런 취지의 주장을 했는데 네. 그것을 이제 국립박물관에 구입하라는 발언을 했거든요. 그러면 사실은 이익충돌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을 하는 것인가. 그것이 국민들 앞에 해야 될 말이고 또 관심이 있었을 텐데 네. 과연 그런 말을 했는지 일반적으로 저희가 이제 공직자 윤리라고 생각하는 이익충돌 문제에 대해서 조금 다른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서 좀 당황스럽습니다. 근데 어쨌거나 지금 이익충돌 문제가 구체적인 사례를 놓고 논의가 된 적이 별로 없는데 네. 지금 탈당을 해가지고 이것을 하나하나 따지겠다고 하니까 이 기회에 좀 발전적인 논의가 있길 바랍니다. 생각보다 예상보다는 조금 부정적인 손혜원 의원 입장에서는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계신 것 같기도 한데요. 아니요, 부정적이라기보다는 저희가 전통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는 자기 이해관계가 있는데 어떤 정책 추진하고 할 때는 그것을 해서는 안 되는 원칙적으로 거거든요. 맞지 그래서 이제 않다라는 뭐 말씀하시는 회피, 거죠? 기피 이런 제도도 있는 것이고 한 것인데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의원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탈당을 하면서 검찰 수사는 물론이고 투기 관련 의혹이 사실이면 의원직도 사퇴하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일단 저는 공직자로서 네. 국민에 대한 일단 기본 예의나 이런 부분이 좀 저는 굉장히 부족하다 이렇게 봤습니다. 일단 투기 여부나 또 공직윤리 위배 여부를 떠나서 이 부분이 상당한 어떤 정치적, 사회적 지금 파장을 일으키고 있지 않습니까? 네. 많은 논란이 있죠. 그럼 본인이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데 이런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된 그 자체에 대해서 일단 국민들한테 송구스럽다는 입장을 밝혔어야 되는데 전혀 그런 어떤 그 언급이나 자세가 안 돼 있다. 이런 부분이 굉장히 실망스럽고요. 네네. 또 이것이 만약에 관련 의혹이 사실이라면 의원직을 사퇴하겠다고 이야기했는데 이것이 의원직 사퇴로 끝날 일이 아닙니다. 이게 만약에 부패방지법이나 어떤 부동산 실명제법 위반이나 뭐 여러 가지가 걸리면 이건 사법 처리를 받아야 되는 부분이고요. 갖고 있는 재산도 제가 볼 때는 그 재단이나 본인이 소유할 수 없도록 그런 상황까지 가야 된다고 보거든요.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손 의원님의 행위가 일단 우리 국민 정서에 맞지 않는다는 겁니다. 국민 다수가 이거는 문제가 있고 공직윤리에 어긋나고 이건 투기에 가깝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본인은 전혀 그렇지 않고 억울하다 이 얘기를 하고 또 그 해당 언론사들이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본인이 일방적으로 이렇게 주장만 할 뿐이지 하나하나 사실관계에 있어서 언론사의 주장이 언론사 각자 제기하는 의혹이 사실관계가 틀렸다고 또 그대로 사실 그대로 밝힌 적도 한 번도 없습니다. 저는 뭐가 명예훼손이고
무엇이 지금 허위사실 유포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억울하다면 분명하게 이야기를 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도 없는 것이죠. 그러면 금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손 의원님이 생각하는 이런 부분도 본인이 이제 공직윤리나 거기다 이해충돌 방지나 이걸 어떻게 이해하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저는 적어도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제까지 대한민국이라도 자리 잡아온 공직윤리 이 부분에 저는 정면으로 위배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SBS나 언론사들 뭐 기사 한 200여 건 찾아서 고소하겠다라고 한 부분은 금 의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정치적인 논란을 검찰에 가져가서 고소고발로 해결하는 데 대해서 좀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특히 지금까지 논란된 것을 보면 물론 뭐 손혜원 의원 측의 입장이 있을 수가 있고 SBS의 입장이 있을 수가 있고 어느 쪽이 맞는지는 봐야겠지만 기본적으로 그 문화재 지정에 영향력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 어제 손혜원 의원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영향을 끼쳤다면 좋은 영향력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것이다. 예, 영향력이 없었다는 얘기는 안 했는데 바로 그 자리에 부동산이 뭐 10채가 됐든 20채가 됐든 있다. 그럼 거기에 대해서 언론은 충분히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정치인은 이렇게 하지 않으면은 보존돼야 될 문화재를 어떻게 보존하며 지방을 어떻게 발전시키냐. 어쩔 수 없는 나의 선택이었다. 이런 식으로 공방이 오고 가서 어떤 게 과연 맞는지 고민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우리나라에서 정치적으로 어떤 문제만 되면 정말 다 끌고 가서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하고 그다음에 검찰이 맞다 틀리다 해주는 모습은 일단 선진적인 모습이 아니고요. 그다음에 검찰이 어떤 사안을 따지는 것은 위법하냐 아니냐. 기소할 만한 범죄냐 아니냐를 따지는 건데 네. 지금 국민들이 알고 싶은 것은 어떤 것이 정치인의 윤리에 맞는 것이냐 어떤 것이 사회정의냐 하는 겁니다. 검찰이 사회정의를 따져주는 기관은 아니기 때문에 해결 방법으로서 적절하다고 보이진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그 손 의원이 어저께 그 기자회견을 하면서 탈당이라는 표현보다는 당적 포기라는 말을 써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죠. 이 얘기는 내가 뭘 잘못해가지고 뭐 당에서 나가는 거나 아니면 쫓겨나는 거나 이런 게 아니라 스스로 당적을 벗고 좀 부담 없이 싸워보겠다. 뭐 이런 뜻으로 읽히는데 홍영표 원내대표가 어저께 동석을 했단 말이죠. 이 부분도 뭐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면 되는 겁니까? 뭐 탈당이 쫓겨난다는 의미는 아니니까요. 네. 당적을 버린다는 것과 뭐 말은 같은 말인 것 같고요. 네. 다만 지도부도 상당히 곤혹스러웠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정치인이 어떤 문제가 생겼거나 실수를 했을 경우에 네. 당에 폐해를 끼치거나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또 파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탈당하는 거는 자주 있는 일입니다. 20대 국회에서도 있었고 그 전에도 있었는데 네. 지금 손혜원 의원님 같은 경우에는 이례적으로 잘못한 것은 없지만 탈당하겠다. 그럼 당 지도부 입장에서는 이게 참 대응하기가 참 애매한 거거든요. 그리고 그냥 놓고 보자면은 마치 그냥 논란을 회피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고 일반적인 탈당의 경우와 다르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러니까 오히려 이 잘못한 게 없고 억울하다고 한다면 그런 거 없이 자기 주장을 하면서 대응을 해야 되는 것이 맞고 그렇지 않고 잘못했다면은 또 당에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 나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는데 그런 면에서 지도부도 참 대응하기가 곤혹스러웠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야당은 뭐 그야말로 맹공을 퍼붓고 있습니다. 홍영표 원내대표가 기자회견장에 동석한 게 이게 말이 되냐 이런 얘기인데 어떻게 보셨어요? 소속 의원의 탈당 기자회견장에 당의 원내대표가 옆에 동행한다는 것이 이제 전례가 없죠. 그러니까 이해하기가 어렵다. 일단 야당의 입장에서 아마 많은 국민들도 의아해하실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한간에서 또 야당 입장에서는 이것이 결국 이제 손 의원이 민주당에서 갖고 있는 당의 어떤 그 특별한 위치와 위상을 보여준 것이 아니냐. 결국 영부인의 친구이기 때문에 결국 당에서 이렇게 배려할 수밖에 없고 또 분명히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으면서도 당에서 아무런 조치도 취할 수 없는 그러한 당의 현실. 적어도 청와대의 집권자들이 얼마나 굴종적인 자세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인가. 저는 뭐 이런 부분들을 저는 연상하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저는 결국은 이 부분은 궁극적으로 문재인 정권에 대한 불신으로 저는 이어진다고 봅니다. 이런 그 모습 부분에 자체가. 대해서는 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네네. 사실 야당도 그렇고 일부 언론에서도 이제 그 김정숙 여사와의 이 학교가 동창이라는 고등학교 것을 동창. 네. 들고 와서 하는데 당에서는 뭐 그런 거에 대해서 전혀 신경 쓰지 않고요. 오히려 그것이 본인에 대해서 어떤 결정을 내리는데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요소도 될 수 있으니까 사실 우리가 보기에 만약에 억울하다고 생각하더라도 오해를 받지 않을까 하는 걱정을 하게 되거든요. 거꾸로. 사실상 아무 근거가 없는데 야당에서 손혜원 의원의 여러 가지 행적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한다면 저희도 사실은 그걸 들여다봐야 됩니다. 무슨 잘못이 있는지 없는지. 근데 정말 저희가 아무리 받아들이려고 하더라도 전혀 근거도 없이 갑자기 그 영부인하고 동창이라는 관계를 가지고 하게 되면 이게 좀 이 진지한 검토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정치적 공방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지적하는 것은 좀 저희로서는 납득하기 어렵다 그런 말씀을 아니 그게 드립니다. 여당 입장에서 납득하기 어려운데 네. 야당 입장에서는 이러한 논란의 중심에 선 문제를 짧은 시간 내에 당에서 아무 문제가 없다고 정리해버린 그 자체가 일반 국민 정서상으로는 이해하기 어렵다는 것이죠. 근데 저희가 이거를 종국적인 결론을 내는 것이 아니고 처음에 이제 뭐 SBS 측에서는 아니라고 얘기를 했지만 국민들이 받아들이기는 이게 투기인가 아닌가 이렇게 봤거든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손혜원 의원이 이제 극구 부인하면서 내가 여기서 이익을 취한 것은 없다. 근데 저희가 보더라도 현재까지 무슨 차익을 취한 것은 없고 또 일반적인 투기와는 형태가 완전히 다르지 않습니까? 사실 이 돈 벌려고 목포에 가서 그런 건물을 산다는 게 그렇기 때문에 현재 투기가 아니라는 주장까지 받아들이고 지켜보자는 거였지 무슨 다른 종국적인 결론을 내린 것은 아니고 지금으로서는 어쨌거나 손혜원 의원이 탈당을 한 상태가 된 겁니다. 지금 SBS 보도를 이렇게 나눠서 이렇게 양상을 이렇게 순서를 보면 네. 첫날은 부동산 투기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는 부분이 좀 컸던 것 같고요. 예. 둘째 날에는 차명재산 의혹, 그리고 셋째 날 와서 이제 이해충돌, 이익충돌 원칙의 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 이 부분을 좀 강조를 하게 된 것 같은데. 금 의원님 이제 검찰 출신이시니까 지금 이제 검찰에서 일단 수사를 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조사든 수사든 하게 될 텐데 네. 어떤 부분들이 좀 가장 결정적인 부분이 될 것 같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검찰 수사로 이런 문제를 네. 해결하는 데 대해서 부정적이긴 한데 네. 그 검찰에서 만약에 원칙에 따라서 한다면은 부패방지법이나 그래서 이제 어떤 정보를 가지고 했는지 혹은 그 이익 때문에 어떤 정책에 영향을 끼쳤는지 네. 그거를 가지고 보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이제 위법인가 아닌가 하는 문제와 네. 이익 충돌 금지의 원칙은 좀 다른 차원의 문제이기 때문에 본질을 과연 건드릴 수 있을까? 예를 들어서 이제 이익 충돌 금지의 원칙이라는 것은 백지 신탁 국회의원이 될 때 또 관련 상임위에 갈 때 백지 신탁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거든요. 네네. 예를 들어서 제가 산업을 다루는 산업이 상임위원회에 들어가면서 나는 수소차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나는 그것이 우리나라 산업을 발전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주식을 잔뜩 사서 들어가겠다. 그건 뭐 선이나 진정성의 문제가 아니라 규정 위반입니다. 어쨌든 수소차가 잘 돼야 된다는 거는 일종의 선이지만 예, 그걸 맞아요. 내가 주식을 하는 거는 전혀 별개다. 그것이 올바른 길일 수도 있지만 네. 만약에 정부에서 수소차를 지원하는 정책을 한다면 정책이라는 것이 한정된 자원을 가지고 어디다 쓰나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자원을 못 쓰는 부분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저 산업위에 있는 상임위원이 현대차, 기아차 주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렇게 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정부가 하는 일에 대해서 신뢰가 깨지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공직자는 자기하고 이해 충돌이 있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거든요. 그것이 결과적으로 조합건 혹은 의도가 선했건 그거랑 상관없이 어느 나라에나 선진국에는 다 그런 조치를 둔 것입니다. 근데 검찰로 가면은 그거보다는 이제 부패방지법상의 어떤 다른 사람이 모르는 정보를 취득했다거나 영향력을 행사했나 그 기준으로 보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나오지 않으면 결국 수사도 끝을 볼 수는 없는 상황인 거죠. 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 손혜원 의원 측에서는 이제 그 본인에 대해서 허위 사실을 얘기한 뭐 언론이나 뭐 이 야당에 대해서 고소를 한다고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어떤 허위 사실이 있는지 이런 것을 보게는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뭐 상당히 복잡합니다. 그 사안들은 굉장히 많은데 손 의원은 한마디로 모든 걸 다 부인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비유를 해주셨지만 이 문화재 관련해서는 이런 비유도 나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손혜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심지어 이제 이익충돌 금지의 원칙 이 부분도 손 의원은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인 것 같은데요. 아마 이 부분이 네. 손 의원이 본인이 부동산 매입을 했는데 본인이
국회의원이나 공직자가 아니라면 저는 이제 아무 문제가 없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본인이 공직자이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금방 금태섭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부패방지법이나 공직자윤리법에 어떤 그 직위와 직무를 이용해서 이익을 취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이해충돌 방지 조항이 분명하게 있습니다. 이 부분이 이제 정면으로 충돌된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고요. 또 아까 말씀하셨지만 국회의원이 어떤 문제점을 풀어간다면 그건 본인이 정책이나 제도 개선을 통해서 입법이나 예산이나 다 기타 여러 가지 정책지를 통해서 해결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국회의원은 그걸 끝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영역에 본인의 사적 관심이나 어떤 행위가 들어가게 돼서 거기에서 어떤 이익이 발생하거나 이익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면 국민들은 이것은 자기의 권력을 이용해서 기득권을 이용해서 개입했다고 당연히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공직자가 어려운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건 공직자와 자연인을 전혀 구분하지 못한 처사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로는 어쨌든 이제 과연 이제 미공개 정보를 이용했느냐. 그리고 또 그 이후에 본인의 어떤 그 국회의원의 지위, 문체위의 여당 간사의 지위를 이용해서 그것이 문화재로 채택되도록 압력을 행사했느냐. 이 부분은 저는 검찰 수사를 통해서 저는 이렇게 하나하나 다 밝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미 국회 속기록이나 또 여러 가지 신문 보도에 언론의 보도의 어떤 증언, 정황 뭐 이런 걸 보면 그런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거든요. 이거는 저는 국민들한테 명쾌히 풀어줘야 된다. 다만 이제 손 의원님께서 나는 진실되다. 하나도 잘못된 것이 없다. 이렇게 한다면 일부 언론에서 지적했지만 본인이 조카한테 증여한 그 창성장이라는 게스트하우스 이거 지난 한 1년 동안 운영이 됐다고 하는데 이 게스트하우스 운영에서 이익금이 있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이익이 있다면 그 이익금이 지금 누구한테 가 있는지 정말 증여한 그 조카 명의의 통장에 들어가 있는지 어디에 가 있는지 이것만 먼저 밝혀줘도 그래서 그것이 거기가 있다면 저는 손 의원의 진정성이 저는 국민들이 어느 정도 이해해 주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난 이런 간편한 문제부터 빨리빨리 하나 좀 국민들을 밝혀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좀 드리는 겁니다. 금방금방 확인해 줄 수 있는 문제들이 있다. 그래서 그것부터 좀 확인을 해봤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자, 또 관심을 끄는 정치인 한 분이 이 사태에서 목포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박지원 의원입니다. 민주평화당이에요. 이분이 이제 처음에는 손 의원 편에서 얘기를 좀 하다가 조금 시간이 지나고 나서는 모두가 속았다. 나도 속았고 모두가 속았다. 검찰 수사에 응해야 된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했습니다. 손 의원의 기자회견에서 딱 한 명 지금 의원 이름을 얘기한 게 지금 박지원 의원입니다. 많이 섭섭했던 모양이죠. 저는 이걸 두 가지로 봅니다. 일단 저는 이제 이 부동산 매입이나 문화재 지정 과정에서 두 분의 무슨 특별한 관계가 있었던 거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박지원 대표께서 초기에 두둔했다가 부동산 매입 건수가 늘어나니까 이제 그걸 부정했는데 그렇다고 손혜원 의원이 저렇게까지 비난하고 반발할 이유는 없거든요. 제가 봤을 적에는. 예? 그래서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닌지 이 부분에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박지원 의원이 좀 더 소상하게 국민들을 밝혀줄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이것은 또 이제 박지원 의원에 대한 어떤 그 과도한 비난이나 공격 이 부분이 실질적으로 조금 국면을 바꾸려고 하는 손혜원 의원의 어떤 의도성 발언이 아니겠느냐. 전선을 다른 데로 돌리겠다. 예, 본인은 문화재를 보호하려 했던 사람이고 박지원 의원은 문화재나 이런 거를 다 헐고 개발을 하려고 했던 이런 쪽의 전선을 형성해서 현재 본인의 어떤 그 투기 의혹 여기에 대한 본질과 어떤 그 초점 이런 걸 조금 흐리고 딴 데로 옮겨가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제3자 입장에서는 조금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손혜원 의원이 박지원 의원을 향해서 배신의 아이콘이라고 했더니 박지원 의원이 투기의 아이콘이다. 손혜원 의원 이렇게 받아쳤어요. 그런데도 이렇게 크게 싸움을 벌이겠다는 뜻은 별로 없어 보여요. 박지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십니까? 예, 일단 지금 사실 손혜원 의원 입장에서 저렇게 강하게 얘기하는 것이 저희가 동의하기 어려운 지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어쨌거나 이익 충돌 문제가 이 표면에 드러나서 한번 논의가 되는 것은 건강한 앞으로의 논의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갑자기 조선내와 공장 털을 놓고 이제 박지원 의원을 공격하는 것은 이건 전혀 별개의 얘기거든요. 사실은 오늘 아침인가요? 이번 사태가 생기면서 손혜원 의원께서는 계속 빙상계 미투 문제가 이런 걸로 묻혀서는 안 된다고 하는데 저도 100% 동감을 합니다. 근데 국민들은 그것도 중요하지만 이거에 대해서도 궁금해하고 있거든요. 그럼 이 이익 충돌 문제에 대해서 좀 소상히 말씀을 하셨으면 좋겠다. 어제 기자회견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손혜원 의원 오늘 그 젊은 빙상인연대 기자회견에도 나오셨더라고요. 네.